여러분들은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장을 다 읽어야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영어가 또 한 번 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학사령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법과 그리고 구문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문법하고 구문이라는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알고 공부하고 있으신가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올해 이제 새해 영어가 이 영어 다짐이 그냥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뭐가 뭔지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때까지 영어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게 망하고 말 겁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제 2023년에 여러분들이 새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의 영어 실력을 급상승시킬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법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배워나가는 거냐면요, 용어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용어. 그러니까 특정 용어를 배운 다음에 그 용어가 어떤 개념인지, 예를 들면은 이 문장 속에서 특정 단어를 딱 보고서 얘는 뭐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와 개념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제 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법 개념 공부예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들이 이런 문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영어의 기초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분명히 문법이라는 것을 배우면은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어떤 아기가 말을 할 때 그것의 문법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게 대략 여기에서 이런 말을 던지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좀 구분해 보시면은 당연히 후자.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은 이게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어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쓰고 읽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구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문은 이런 용어나 개념을 문장 속에서 이게 특정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능을 이해하는 거다. 기능을 이해하는 거다. 용어에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구문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그런 구문,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데 그냥 책 이름만 구문책, 뭐 이렇게 구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오랜 영어 교육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책으로 쓰여지고 그게 교육화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의 개념부터 일단 이제 좀 차이를 알아주셔도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구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라는 거는요, 제가 용어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법.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형용사절 접속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하는 것이 있어요.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는 순간 저게 뭔지 모르겠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절 접속사하는 것은 어떤 접속사하고 주어 서술어가 있는 그 덩어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형용사절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 주어 서술어 덩어리 자체를 형용사로 만드는 거고요. 부사는 그것을 이제 부사로 만드는 건데 말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기보다는, 이걸 막 머릿속에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이것의 기능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고, 이 기능을 이해한 다음에 문법적 용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법이 살아있는 문법이 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능에만 초점 맞추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 모든 접속사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똑같아요. 자, 다시
안 그럴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접속사는 이런 기능을 해요.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한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이 접속사는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관계대명사, 이 어떤 단어는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는 게 실질적인 영어에 도움이 됩니다. 접속사의 문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기능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I know that she lives in the house that the man sold to the woman that is famous.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길게 쓰여 있죠. 물론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수능이라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수능틱한 단어들로 바뀌는 거고요. 좀 뭐 이론이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뭐 이론가들, 환경, 뭐 기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토플이나 토익이라면은 조금 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가 어떤 영어인지에 따라서 단어들은 조금 바뀌는데요. 이 뼈대는 절대 바뀌지. 뼈대. 그러니까 문장을 서술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뼈대는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문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상관없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해석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일단 여기 맨 앞에 I부터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석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착각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언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쭉 이해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문장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헛 공부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요. 자, 이걸 설명하면서 한번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대시라는 부분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지금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우스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라는 게 있는데 대들을 제가 다 표시를 해볼게요. 대 나와 있고 대 나와 있고 그리고 대시 나와 있는데 각각의 대들이 이제 갖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에 딱 어떤 말인지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대는 어디서 끝난다고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 워먼에서 끝난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이 대는 여기서 끝난다고 이렇게 끊으면은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대는 관계 대명사 근데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것이 앞에 있는 woman이라는 것을 후치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명한 여자라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여자까지 해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the man sold to the woman이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판매한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유명한 여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유명한 여자에게 판매한 자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이 대시라는 것은 the man sold to the woman에서 sold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고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워도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배워봤자 개념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시라는 것이 일단은 이 앞에 있는 더 하우스라는 것을 후치수식한다 이렇게 줄 거니까 나는 그 남자가 그 유명한 여자에게 판매한 집에 누가 살고 있다? 여기에 그녀가 살고 있다. 그녀가 산다는 것을 지금 이 것은 또 뭐를 해석한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명사를 접수한 대시를 해석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뭐뭐한 것을 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문법적인 지식에 매여 있다 보니까 특정 부분들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명사를 접수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안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장을 다 읽어야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영어가 또 한 번 망하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문법을 막 공부해요. 그러니까 막 문법 책을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문법 책 딱 보면은 오래 보게 되지도 못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냐면요. 처음에 말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접속사가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I know.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이 that이라는 접속사는 특히 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that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면 that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것이라고 무언가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있죠.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은 그녀가 lives in the house, 사는 것이 그 집에 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that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that은 뭐라고요? 계속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구체화한다고요. 그러면 이 that은 다시 그것은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쭉 읽어나가면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집이냐? 그것은 그 남자가 판매한 집이에요.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남자가 판매한 것이 그 여자에게인 집인데, 서술적으로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무엇을 구체화하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 구체화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여자는 그 여자에게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이냐면 그것은 유명한 여자다.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읽으면서 이해하려면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술술 읽어 나갈 수 있어야만 영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 환경에 있다면 저는 과감히 거기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걸 구체화한다라는 생각으로 쭉쭉 읽어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문장에서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다 똑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개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